현대개발과 운영 트렌드 변화라는 주제로 송주영 LG 플러스 서비스 플랫폼 빌드 연구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본격적으로 제 소개를 하기 전에 저의 말이 신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진행해왔던 12년 동안 저는 데브옵스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태까지 맡았던 삼성의 스마트띵스 프로젝트, 삼성의 어카운트 프로젝트, 그리고 하이브 BTS의 위버스 프로젝트, 그리고 이번 AWS 서밋 서울 2023년에서 드디어 기조연설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개발에 맞춰서 제가 굉장히 운영과 트렌드에 잘 쫓아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증명 자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자, 본격적으로 내용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현대 개발과 운영이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다들 굉장히 많은 걸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대 개발과 운영은 무엇인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에자일, 클라우드, 데브옵스, 뭐 요즘에 가장 화두인 AI,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만약에 현대 개발과 운영의 트렌드를 하나를 관통하는 뭔가라고 하나를 얘기한다면 퍼포먼스를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 해야 될 것들이 뭘 적용한다, 이것을 적용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퍼포먼스가 가장 중요하다. 퍼포먼스 이즈 매러다 라는 이야기를 과거 10년 동안 계속 바뀌면서 계속 이것들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것들을 왜 강조하고 있고, 왜 퍼포먼스가 중요하고, 어플리케이션의 퍼포먼스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하는 것의 퍼포먼스, 그 일을 어떻게 하면 빨리 하는 것에 대한 퍼포먼스, 우리가 조직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퍼포먼스, 그 모든 것에 대한 퍼포먼스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 퍼포먼스를 어떻게 하면 빨리 이룰 수 있는가,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의 핵심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과거에 우리가 리더 얘기하면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어요. 보스는 위에 앉아서 사람들을 일시키고, 일이란 건 어떤 걸 변화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다. 근데 우측 아래처럼 우리 보스는 이상하게 우리가 가는 길에 이렇게 반대로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는 이렇게 간다고 생각을 하죠. 많이 혼자서 내가 모든 짐을 다 이끌고 이렇게 진행한다. 그래서 뭔가 비효율적이고 약간 일이 잘 안 돌아간 듯한 느낌을 많이들 받습니다. 특히 우리가 회사라는 조직에서 모이게 되면요. 그리고 특이한 건 많은 분들이 공공기관이나 대기업분에서 많이들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특이하게 우리 조직이 작았을 때는 민첩하고 빠르게 일을 했었는데, 이상하게 인원이 많아지고 스테이크 홀더들이 많아지고 그러면 그럴수록 이상하게 일이 느려진다는 겁니다. 자, 근데 사실 현대의 개발과 운영은요, 위처럼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아래처럼 이루어집니다. 한 명의 인원이 10명 이상의 퍼포먼스를 내고 몇 명의 조직, 작은 단위로 이루어진 팀이 로켓을 타고 움직이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죠. 그 증명이 저는 대표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스페이스X와 스타링크라고 생각해요. 자,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얘기하는데 갑자기 우주항공 사업을 왜 얘기해? 라고 보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스페이스X를 보면 우주선이 떴다가 지구 궤도를 벗어나서 로켓가 다시 돌아와서 바다 위에 있는 자기 자리에다가 다시 돌아오거든요. 이것들은 사실 모두 소프트웨어의 계산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은 모두 다 계산과 어떤 업무, 어떤 일을 변화시키는 다 혁신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페이스X, 그리고 스타링크, 그리고 위성을 다 띄어서 수천 개의 위성을 띄어서 그 바닷속 한가운데서도 우리가 일정 로드, 일정 뭐 100mbps의 다운로드를 가능한 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사실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그 중심에 소프트웨어가 있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빨리 변할 수 있냐는 거죠. 자, 말씀드렸다시피 퍼포먼스 이즈 매러. 일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요즘에 트위터
트위터가 X라는 회사를 변경되면서 많은 논란이 일어났었어요. 사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자마자 절반의 인원을 잘라버립니다. 처음에는 엄청난 욕을 했었어요. 막 어떻게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현재 트위터는 지금 그때 당시에 운영됐던 인력보다도 2,000명 거의 한 5분의 1의 인원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운영이 잘 되고 있고 효율적으로 변화가 되고 있다라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기능 추가도 빨라지고 뭐 그렇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도대체 가능하냐는 거죠. 자, 가장 중요한 거 여러 가지 그 원칙들이 많아요. 우리가 뭐 이뮤터블 인프라스트럭처, 디클레어티브, 셀프 힐링, 오토메이션 뭐 굉장히 여러 것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제 데브옵스 엔지니어니까 데브옵스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데브옵스를 적용해야 업무를 빨라지게 할 수 있다. 그러면 데브옵스는 무엇인가요? 데브옵스는 문화입니다. 데브옵스는 자동화한 것입니다. 데브옵스는 서로 공유한 것입니다. 데브옵스는 무엇인가 변하면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브옵스는 여러 가지 이러한 모든 결과물들을 축적하고 쌓아나가는 것입니다. 라는 표현들을 저는 얘기를 많이 해요. 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걸 하려면 이뮤터블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이뮤터블 인프라스트럭처를 반드시 만들어내고 구현해야 된다. 그러면 이뮤터블 인프라스트럭처 굉장히 누군가에게는 쉽게 다가서 들어보신 분이 계실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처음 들어보는 것들일 수도 있어요. 약간 불변적인 서버다. 불변적인 인프라스트럭처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일 수 있거든요. 자, 서버는 한번 뭔가 변화가 일어나거나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이 배포가 되면은 변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즘 말이 이상하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서버라고 하면 아직도 이제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를 변형해서 같이 쓰는 분도 계실 거고 온프레미스를 쓰시는 분들도 계실 거지만 서버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변경이 이루어진다는 거는 서버에 어떤 변경을 이루어내는 게 아니라 서버를 배포한다는 개념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문제가 있는 서버라면 과거에는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고 이렇게 조치를 하고 그 루트 코즈를 찾아나가려는 노력들을 많이 했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는 서버라면 그 서버는 없애버린다라는 개념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환경과 성능과 모든 환경은 우리가 보통 개발 환경, 스테이지 환경, QA 환경, 그리고 실제 리얼 운영 환경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서 이제 서버를 운영해 나아가죠. 그런데 그 환경이 완벽하게 동일하다는 것을 일치시켜야만 한다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었다면 그게 바로 스테이지로 반영되고 스테이지에 반영된 게 프로덕션으로 반영되고 이것들이 다 일치가 되어야만 하는데 성능과 개수를 제외하고는 이것들 모든 환경이 일치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 일치를 시켜야 되는 방법이 이뮤터블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든다는 거에 부합합니다. 네. 자, 고플로이어라는 툴을 소개를 해서 저는 이걸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고플로이어는 2020년쯤에 저와 제 동료가 만든 오픈 소스인데 이 오픈 소스를 써라, 홍보하라 이런 건 아닙니다. 이거는 다 잊어주셔도 돼요. 얘의 동작 방식에 의해서 불변성을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우리가 서버의 어드민이나 서버의 개발자나 뭐든지 배포를 하는 분이 있죠. 어플리케이션이 버전 1.0에서 버전 2로 새롭게 배포를 하고 싶으면 서버를 기존에는 그 어플리케이션을 중단시키고 그리고 서버를 바이너리를 바꾸고 그리고 서버를 재기동시키고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이러한 절차들을 거쳤던 거죠. 하지만 AWS나 애저나 GCP 같은 클라우드 세상이 오면서 약간 이 형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기존 밑에 그림을 보시면 서비스 트래픽은 흘러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배포 시스템은 서버를 새로 만든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AWS, 전 이제 AWS 전문가니까 AWS를 빗댈게요. 그래서 create EC2를 시작합니다. 서버를 하나 새롭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두 번째는 이제 유저 데이터라는 스크립트를 돌리게 됩니다. 유저 데이터라는 거는 최초의 서버가 부트업할 때 최초에 시작하는 스크립트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시스템 엔지니어를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etc rc.local, etc init 뭐 이런 것들을 etc 프로파일 이런 것들을 예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커널 부트업을 막 하고 마지막에 최 마지막 단에 이제 OS가 다 올라가고 나서 실행되는 스크립트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스크립트 때 모든 것들을 다 넣는다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서버를 설정한다는 건 서버의 어플리케이션 바이너리를 배포를 해야 되고 우리가 로그가 저장되는 폴더를 우리가 저장해야 되고 그리고 서버의 어플리케이션 컨피그레이션 파일에 대한 폴더를 저장해야 되고 보안을 위해서 서버를 돌리는 유저를 생성해야 되고 그렇게 서버를 빈 깡통으로 올리지만 거기에 대한 모든 설정과 모든 형식을 다 유저 데이터에 심는다는 거죠. 저는 참고로 앤서블 같은 거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EC2를 만들고 유저 데이터를 돌리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버전 1 어플리케이션은 계속 트래픽을 받아서 문제가 없는 상태이겠죠. 그리고 버전 2 어플리케이션은 바로 그 다음 로드 밸런서에 어태치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AWS나 우리가 엔진엑스 같은 이런 로드 밸런서, 소프트웨어 로드 밸런서 툴을 쓰게 되면 이제 헬스 체크라는 거를 우리가 도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버에 붙었지만 로드 밸런서에 붙었지만 사실 인식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부트업을 하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서버의 처음부터 끝까지에 대한 여러 가지 작업들을 시작을 하겠죠. 그러다가 서버가 부트업 됐어요. 우리가 자바 어플리케이션으로 우리가 설명을 들면 자바는 이제 막 이렇게 떠서 JVM이 뜨고 올라가서 딱 하게 되면 보통 우리는 스프링을 많이 사용을 하니까 스프링의 액추에이터, 헬스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이 서버가 이제 떴는지 안 떴는지를 이제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뜨게 되고 로드 밸런서의 특정 패스를 우리가 헬스 체크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로드 밸런서 입장에서는 이 V2 어플리케이션이 헬시가 되었다고 인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동시에 버전 1 어플리케이션과 버전 2 트래픽이 동시에 흘러가게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바로 다음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는 서비스 트래픽이 이렇게 흘러가고 버전 2는 그대로 냅두고 버전 1은 이제 그냥 저스트 터미네이트 할 뿐입니다. 그러면 서비스 트래픽은 버전 2에 흘러가게 될 것이고 버전 1 어플리케이션은 지워져 버릴 거라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과거에 있었던 기능들이 결국에 AWS나 퍼블릭 클라우드는 과거에 있었던 기술을 새롭게 갖고 와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하게 만든 것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로드 밸런서의 드레이닝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드레이닝 기능이라 하면은 이제 얘가 터미네이트 받았다는 시그널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로드 밸런서는 얘한테 이제 트래픽을 보내지 않습니다. 다 사실 어딘가에 다 있는 기능들이에요. 근데 그런 기능들을 어떻게 사용하냐는 거죠. 자, 그럼 터미네이트 되고 어플리케이션은 V2 어플리케이션으로 이제 올바르게 트래픽을 보내고 버전 1 어플리케이션은 통째로 서버가 사라지게 되는 거겠죠. 이게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블루그린 디플로이먼트입니다. 배포를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배포이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배포 방식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배포를 한다는 건 과거에 그랬었어요. 모든 정해진 시간에 어플리케이션 개발자와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 엔지니어와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엔지니어와 모든 엔지니어들 의사결정권자들이 모여서 특정한 시간에 배포를 수행했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언제든 누구나 내가 원하는 변경사항이 있으면 배포를 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블루그린이니까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의 버전만 정확하게 일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배포를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
같은 버전으로 배포를 100번 돌려도 우리는 100번의 똑같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만 얻으면은 우리는 속도를 더 증가시킬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피지컬리 우리는 세이프티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이뮤터블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들기 위해서 디클레러티브 원칙을 또 하나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자, 디클레러티브를 번역하면 선언형 원칙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선언형 원칙이란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기록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선언형, 내가 이 원하는 결과물을 원칙을 세운다는 건 내가 이 서버의 사이즈는 무엇이고 디스크의 사이즈는 형태가 몇 기가바이트고 이런 것들을 모두 기록한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그 과정, 그 문서를 코디파이 할 수 있다는 얘기고 문서화할 수 있다는 얘기고 서로 동료들 간에 리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기록된 문서로 서버의 설정 혹은 사이즈 같은 것들을 모두 생성하고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좌측은 지금 굉장히 많이 이제 클라우드 업계에서는 사용하고 있는 테라폼이라는 툴의 예시이고 우측은 고플로이어의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자, 좌측 과거에는 우리가 어떤 어플리케이션의 유저나 그런 것들을 생성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했죠? 티켓 시스템 같은 걸 끊습니다. 자, 유저 AAA 새로운 신규 입사자가 했으니 이 사람에게 어떤 권한을 주세요. 하게 되면 그게 첫 번째 책임 결제를 받고 부장님 결제를 받고 혹은 임원 결제까지 가서 그렇게 새로운 권한을 받게 되고 부여가 됐었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GitHub라는 코드 형태로 모든 것을 관리하는 게 좋기 때문에 우리는 저스트 코드로서 유저와 그 롤들을 명세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코드화해서 내가 GitHub에 코드처럼 올리고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내 동료들이 그거에 대한 코드를 보서 우린 풀 리퀘스트라고 하죠. 그 풀 리퀘스트의 내용을 봐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봐서 이 사람의 어떤 권한이 들어가고 어떻게 권한이 할당된지를 보고 권한을 할당하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측처럼 배포 방식 블루그린이라고 써 있고 그리고 어떤 어플리케이션인지 디스크는 어떤 사이즈인지 얘는 어떤 최소 인스턴스 대수는 몇 대인지 최소 인스턴스의 맥시멈 대수는 몇 대인지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 기록한다는 거죠. 그 처음 과정은 엄청나게 힘들 거예요. 이 과정을 선언형 원칙으로 만든다는 건 추가 개발이 들어갈 수 있고 뭐가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이 클라우드와 여러 가지 OS의 기능들을 이용하면 이 중앙에 어떤 것들을 제가 넣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와탭을 저도 사용하는 입장으로서 보면 와탭을 설치한다는 과정을 보면은 와탭의 바이너리를 다운로드 받고 그 설치 과정을 거쳐서 디스크와 연결하고 어떤 로그 파일은 일로 가고 그러한 규칙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제가 만약에 그 설치를 만약에 한다면 전혀 새로운 서버를 콜렉터 역할을 하는 새로운 서버를 새로 띄울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그 이전 데이터와 그 이후 데이터를 어떻게 보존할 거야? 라고 묻는다면 그 이전 데이터를 내가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에다가 넣든 혹은 AWS S3 같은 데다가 싱크를 한 이후에 새로운 서버를 띄우고 그 이전 데이터를 모두 복구시킨 다음에 완전히 새로운 버전으로 띄워서 새로운 서버의 와탭 버전을 띄운다는 얘기인 거죠. 이 얘기는 완전히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왜냐하면 이것들은 시큐리티와도 영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OS의 버전을 얼만큼 최신의 버전으로 이용하는지가 시큐리티와 엄청 연관이 크고, 자, 어플리케이션의 성능에 가장 높이는 방법이 뭐예요? 제가 해외 컨퍼런스에서 딱 받았을 때 누군가 했었을 때의 질문의 답이 그거였습니다. 당신의 OS의 커널 버전을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세요. 그렇게 자주자주 그 변경 사항을 유지하려면 이렇게 이뮤터블 형태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와탭이란 툴이라든 어떤 툴이든 그게 어떤 툴이라고 하더라도 새롭게 배포되고 새로운 서버에 배포되고 이뮤터블 하게 되고 어떻게 내가 변경 사항을 항상 변경 사항을 가할 수 있고
새로운 OS에 얹힐 수 있고 그것들을 개발부터 스테이지, 프로덕션까지 완전하게 영향 없이 테스트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하게 가능하는 게 디클레어티브하게 해야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오토 힐링, 셀프 힐링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서버가 죽더라도 내가 기대값으로 아까 선언형 원칙으로 결과물을 표시한다고 했죠. 서버가 동시에 죽더라도 서버가 다시 그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여기는 이제 과거에 경력 있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시스템 D라는 거를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시스템 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바는 코드를 실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언젠가 OOM을 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스템 D 설정을 잘 해가지고 만약에 프로세스가 죽으면 바로 다시 띄워줘 해가지고 장애를 최소화하는 영역이 있죠. 그리고 의도치 않던 방향이 수정이 이루어지더라도 경고를 받고 이 서버가 아예 안 뜨게 만들어서 그냥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애만 트래픽을 받고 문제가 있는 애는 트래픽을 안 받게 하고 이렇게 만든 거죠. 설명이 사실 조금 어렵지만 빗대서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예가 있습니다. 바로 쿠버네티스 컨테이너라는 얘기죠. 우리가 컨테이너를 배포한다는 얘기는 버전 1의 어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 안에다가 새롭게 배포하지 않아요. 컨테이너를 새롭게 띄워서 새롭게 넣거든요. 그 다음 컨테이너도 새롭게 띄워서 새롭게 다 교체를 할 뿐이라는 거죠. 우리 컴퓨터 엔지니어링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 과거부터 이러한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개발하고 만들어 나가고 열심히 노력하고 했던 것들이 이렇게 결과로 탄생한 게 쿠버네티스라는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쿠버네티스를 만들어낸 분들의 책을 딱 원칙의 첫 장에 적혀 있는 걸 보면 딱 세 가지 단어가 아까 말씀드린 단어가 적혀 있어요. 서버는 이뮤터블 해야 되고, 그리고 디클레러티브 해야 되고, 그리고 셀프 힐링, 오토 힐링이 가능해야 된다. 그걸 우리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쿠버네티스를 설계했고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어플리케이션 쿠버네티스 과정은 이제 되게 복잡하죠. 그 과정을 복잡하고 아까는 수동으로 만들고 어떤 기능을 이해하고 고플로이어라는 툴을 만들고 앤서블이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막 다 넣었어야 됐는데 이제는 사실 쿠버네티스만 공부하면 그 기능들을 사실 다 우리가 이제 충분히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굉장히 러닝 커브가 높습니다. 굉장히 버전업이 빠르고 해야 되지만 중요한 건 쿠버네티스를 쓰던 우리가 EC2를 쓰던 온프렘에 VM을 올려서 쓰던 그 어떤 방식을 쓰더라도 원칙,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원칙을 정확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쿠버네티스를 쓰지만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이미지를 개발용, 프로덕션용으로 쓴다면 그냥 무용지물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원칙들을 정확하게 지켜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꼭 얘기하고 싶은데 이런 삼각형을 제가 얘기를 해요. 하이리키 오브 쿠버네티스라고 부르는데 밑에서부터 탑을 잘 쌓아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개발자, 인프라스트럭처 엔지니어, DBA, 시큐리티 모든 사람이 보안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고 그 다음부터는 서버의 가용성을 챙겨야 하고 그 다음은 이피시언시, 효율성 그리고 비용을 챙겨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동작들을 자동화해야만 하고 그 다음에 오거나이제이션 스탠다드, 조직의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대부분 이거를 거꾸로들 진행을 해요. 꼭 거버넌스부터 만들고 그 거버넌스를 책임지려는 조직부터 선정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사실 원칙에 의한 조직이 정확히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직이 만약에 실력자가 아닌 분이 계신다면 그냥 그것은 거꾸로 된 유리천장이 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 이렇게 거꾸로 만들지 마시고 조직에서 어떻게 내가 이 성능을 높일 것인가, 우리의 퍼포먼스를 높일 것인가, 우리의 개개인의 능력을 어떻게 합쳐서 높일 것인가, 가속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 맞게 어떻게 사용하게 되고 해야 되는가, 그리고 기존 구성원과 여러분들을 결합시키는 이야기는 그
종교를 결합시키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융합, 어떤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 A팀과 여러 경력직들을 뽑아서 새롭게 무언가를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 회사만의 문화가 있어. 이 형식에 이 프로세스에 맞춰야 돼. 란다는 건 저는 기독교와 불교를 합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뭐부터 시작하겠어요? 머리를 밀 거냐 안 밀 거냐부터 시작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융합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뛰어난 싱글 스레디드 리더를 선정하셔서 가장 실력이 좋은 사람을 선정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방향을 잡아나가고 그 사람한테 힘을 실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리더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엔지니어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요한 실력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밀어주고 서포트해주고 그리고 이끌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팀의 일하는 방식과 시스템을 완전하게 투명하게 오픈하면 누가 잘하는지 누가 못하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 공학은 투명하기 때문에. 와탭 마지막 와탭을 제가 언급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는데요. 와탭을 처음 하실 때 최초에 제가 굳이 넣은 이유는 와탭 행사여도 그렇지만 사스 모니터링을 처음 시도하시는 분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스를 더 이상 논하지 않고서는 이 조직에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되지 뭐 어플리케이션을 퍼포먼스를 막 만들고 우리의 오픈소스를 도입해서 만들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최대한 다양한 도구들을 우리 회사에 맞게 뛰어나게 이용을 해서 그리고 되도록이면 쉽게 설치도 하지 않게 사스 모델을 이용을 해서 사용하는 게 가장 조직이 빠르게 우리의 어플리케이션, 우리의 서비스를 성공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 제가 과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이고 AWS 컨테이너 히어로 송주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